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속의 당신이 언젠가부터 낯설게 느껴졌던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눈가가 축 처지고 턱선이 무너지고 피부톤이 칙칙해져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고 자책하게 되는 그 순간 말이죠. 만약 당신도 모르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실 때만요. 현재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전달되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불을 끄고 조용한 선풍기 소리를 배경으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얼굴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75세의 현직 성형외과 의사인 저는 수많은 여성의 얼굴에서 그 나이에 비해 급격히 노화가 진행된 흔적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잘못된 기본 케어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본래 지닌 능력을 되살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덧바르고 씻어내고 닦아내는 일련의 루틴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의 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특히 폐경기를 전후로 한 여성의 피부는 매우 예민해집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고 피부 장벽이 얇아지며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좋은 화장품으로 피부를 채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에센스를 사용하더라도 피부에 기초 체력이 무너져 있다면 흡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얼굴의 주름과 처짐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만 원이 넘는 고기능성 세럼을 몇 년째 사용하고 있었지만 전혀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수분이나 탄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본 회복 능력의 결여였습니다. 피부 자체가 외부 자극에 지쳐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최신 연구에서는 피부세포의 수분 기억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는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며 그 능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분 기억력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자극 없이 피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치유 능력을 되살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고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는 자연요법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자연의 힘으로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매일의 환경, 습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피부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피부가 건강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광고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텔레비전, 잡지의 한 귀퉁이, 스마트폰 앱 등에서 주름에는 이 세럼, 미백에는 이 에센스, 탄력에는 이 크림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합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마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마법사처럼 다양한 제품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수많은 제품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의사이자 75세의 여성으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물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단순한 조합이 피부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광고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더 이상 수십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문제를 세분화할수록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미백, 주름, 탄력, 수분, 홍조, 잡티 등 각기 다른 피부 고민에 맞춰 별도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수록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게 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과 천연소금은 어떨까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사용법도 매우 간단하며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든 서서히 나타나든 이 방법은 대부분의 상업적 스킨케어 루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비밀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쯤 한 환자분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피부 트러블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을 아주 소량물에 녹여 사용해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붉은 기와 각질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피부톤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조합의 가능성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여러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적용해 보았고 거의 예외 없이 피부가 점차 안정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민감성 피부로 30년 넘게 고생하셨던 60대 여성입니다. 이 방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시도한 뒤 그녀는 내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 보인 적이 있었나?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부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어떤 고가의 제품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연구비는 대개 기업에서 지원되며 기업은 수익성이 없는 주제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여전히 비싼 크림과 앰플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물과 소금이라는 이 단순한 조합이 가장 근본적인 피부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혈압, 붓기, 자극 등 피부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제된 염화나트륨, 즉 흰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연소금은 전혀 다릅니다. 천연소금에는 피부에 필요한 마그네슘, 칼륨,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금은 주로 미네랄 함량이 높은 천일염이나 암염입니다. 단순한 바닷소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살아있는 소금입니다. 이 천연소금을 아주 소량, 정말 귀신처럼 조심스럽게 물에 녹여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금은 자칫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양과 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소금이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이는 피부 장벽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pH 균형이 깨지고 수분 보유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때 천연소금에 포함된 미네랄들이 pH를 안정시키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염증을 완화하고 칼륨은 세포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며 칼슘은 피부 세포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피부가 항상 붉고 가려워서 화장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더욱 편안해지고 트러블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은 미네랄이 피부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 심층수나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법이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가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피부는 어떤 성분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무엇을 받아들일지, 무엇을 거부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첨가물 없이 최소한의 자극으로 자연의 성분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인위적인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오직 두 가지. 깨끗한 미지근한 물과 고품질의 천연 소금, 그리고 당신의 손끝입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항상 조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이 미묘한 균형은 노화된 피부에 꼭 필요한 감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를 되살리는 물과 소금의 과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지 다음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과 소금만으로 주름이 정말 옅어질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할 때의 하나입니다. 피부는 하나의 장기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끊임없이 턴오버, 즉 세포 재생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 이 주기는 약 28일이지만 60대에 접어들면 60일 이상, 70대가 되면 6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가 노화하면서 손상된 세포를 교체하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이에 각질이 쌓이고 피부색이 칙칙해지며 미세한 염증이 만성화되어 주름과 잡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그 역할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정교합니다. 우선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은 피부 표면의 pH를 안정시키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할수록 장벽 기능이 강화되어 외부 자극에도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네랄은 피부 표피의 각질층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에 수분을 얻는 것만으로는 촉촉해지지 않으며 그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천연 소금에 포함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이 이러한 역할을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피부의 보습력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주름의 깊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물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부 세포 간의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여 탄력과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특히 미네랄이 함유된 물은 피부 세포 내의 삼투압을 조절하여 세포들이 더욱 촘촘하고 단단하게 결합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름을 겉에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밀어올리는 접근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이 피부 재생력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천연 미네랄은 모공과 땀샘을 자극하여 피부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독소가 서서히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부가 내부에서 정리되면 겉으로 보이는 색조와 질감도 한층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은 이 소금물 습관을 2개월간 꾸준히 이어간 결과 얼굴이 맑아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녀는 얼굴 양쪽 광대에 짙은 잡티가 있었는데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색도 연해졌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생기가 돌 듯한 인상이 되었고 주변에서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비싼 제품이나 장비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물과 천연 소금만으로 가능합니다. 피부는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피부가 변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봄의 새싹이 조용히 돋아나듯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뭔가 달라졌네. 바로 그 순간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 중에 혹은 경과 사진을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것은 20년 전 한 환자분의 극심한 피부 트러블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약조차 듣지 않았던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천연 소금과 물로 만든 간단한 세안법을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단 3일 만에 붉은기가 줄어들고 일주일이 지나자 각질이 정돈되며 피부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약과 화장품을 줄였고 오히려 피부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에게 이 습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항상 세안 후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밤마다 사용한 지 3주 만에
이젠 아침에 거울 보기가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초 화장품도 그대로였고 식습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안 후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살짝 녹여 얼굴에 두드리는 동작 하나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워졌고 그동안 잘 흡수되지 않던 화장품의 흡수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단연간 화장품 알레르기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주 3회 꾸준히 반복한 결과 알레르기 반응 없이 편안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8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뚜렷해져 외출조차 꺼리셨지만 석 달 후 거울을 보며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싶다고 웃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외부에서 채우는 것보다 내부에서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수 의견으로 취급되긴 하지만 피부 생리학을 전공한 일부 학자들은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 스스로의 회복을 돕는 습관이야말로 노화 방지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어렵거나 불편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과 소금은 매우 익숙하고 간단하며 경제적입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피부 회복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이자 시간의 흔적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과 밤에 피부가 필요로 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대의 차이가 아니라 피부의 생리적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새로운 세포를 생성합니다. 이를 일종의 재생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침은 외부 자극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모드입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온도 변화와 같은 요소에 맞서 피부가 자신의 장벽을 단단히 다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같은 물과 소금을 사용하더라도 방법과 농도를 달리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밤에 세안한 후 따뜻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연 소금을 아주 소량, 말 그대로 귀 끝에 살짝 얹을 정도로만 넣습니다. 소금이 녹은 후 손바닥에 덜어 얼굴 전체에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켜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극 없이 조용히 온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문지르거나 비비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그 미세한 미네랄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밤에는 피부 온도가 약간 상승하고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천연 소금의 미네랄이 더욱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처럼 주름이 깊어지는 부위는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면 피부가 한결 가라앉고 보습제 없이도 당김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침에는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밤사이 회복한 피부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직전이므로 진정과 수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냉수에 아주 약한 농도로 녹인 소금물, 즉 희석된 소금 스프레이를 추천드립니다. 준비 방법은 간단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둔 냉수 100ml에 천연 소금을 한 톨 정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얼굴에 스프레이하거나 거즈에 적셔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확장되었던 모공이 수축되고 피부 표면의 균형이 조정됩니다. 심지어 메이크업의 밀착력도 향상된다는 피드백을 자주 받습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요즘 화장이 들뜨지 않아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이 짧은 루틴 하나로 하루 종일 피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꼭 실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침과 밤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피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폐경 이후 점점 예민해지고 변화무쌍해지는 피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이러한 구분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남성에게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면도 후 피부가 자주 굵어지는 고령 남성에게 희석된 냉소금수는 훌륭한 진정제가 됩니다. 8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요즘은 면도 후에도 따끔거림이 없다며 오히려 부드러운 피부에 스스로 놀라워하셨습니다. 피부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에 맞춰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케어가 아닐까요? 물과 소금의 조합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사용되는 소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소금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피부는 매우 예민하고 솔직한 기관입니다. 단 한 번이 잘못된 선택이 피부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금이 있습니다. 바로 정제 소금, 즉 염화나트륨 99% 이상의 백색 정제염입니다. 이는 식탁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피부에 닿을 경우 수분을 빼앗고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 체질인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소금은 자연 그대로의 성분이 살아있는 천연 소금입니다.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암염, 천일염, 죽염, 그리고 미네랄 함량이 높은 천연 해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에는 피부세포에 필요한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피부 장벽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소금을 고를 때는 반드시 포장지를 살펴보세요. 정제염 염화나트륨 99%와 같은 문구가 보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천연 해염, 무첨가, 식용 가능, 목욕용 사용 가능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피부용으로 판매되는 천연 소금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주로 3가지 소금을 권장합니다. 첫째는 히말라야 핑크 솔트입니다. 이 소금은 미네랄 함량이 높고 피부에 자극이 적으며 독특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국내산 천일염으로 깨끗한 바닷물에서 자연 건조되어 비교적 높은 순도를 자랑하며 안전합니다. 셋째는 목욕용 무첨가 해염으로 입자가 고와 스프레이나 팩 형태로 만들기 용이합니다. 단,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주 2에서 3회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살짝 따끔거림이 느껴진다면 소금의 양을 줄이거나 물의 양을 늘려 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점차 적응하면 서서히 사용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천연 소금이 단순히 피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소금물을 얼굴에 바르면 마치 온천에서 얼굴을 담그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온도가 살짝 따뜻한 미네랄 소금물은 심신을 진정시키고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금들이 매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고가의 화장품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성도 큽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떤 성분을 믿고 선택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이라도 올바른 소금을 피부에 선물해 보세요. 피부는 그에 확실히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좋다면 왜 TV나 잡지에서 이 방법을 소개하지 않나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물과 소금이라는 단순한 방법이 가진 효과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단순함이 광고주와 산업계의 이익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꼭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대의 뷰티 산업은 거대한 자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품 하나가 출시되기까지 수억 원의 마케팅 예산이 책정되며 수십 명의 모델과 광고 기획자가 동원됩니다. 이러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름, 기미, 처짐, 모공, 칙칙함 등 다양한 고민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천연 소금과 물만으로도 피부가 회복된다. 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각적으로 관련 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광고주들은 불편함을 느끼며 미디어는 이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 이를 외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정보를 접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칼럼을 여러 차례 매체에 기고했지만 여러 번 게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광고주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피부에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간단하고도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피부 회복 프로젝트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흥미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걸 방송하면 협찬이 모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말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회의감보다 희망을 더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어떤 화장품 브랜드를 사용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저 물과 소금이라고 대답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이자 여성으로서 이 단순하고 건강한 방법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윤이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그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선택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메커니즘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물과 소금이라는 표현이 의심스러웠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쯤이면 피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이 오실 것입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얼굴을 만나고 다양한 제품과 시술을 경험한 저로서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치장해도 속이 망가지면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성분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밤 세안 후 단 한 번이 손끝 터치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천연 소금을 녹인 미지근한 물을 손바닥에 덜어 얼굴에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 순간 피부는 이건 자극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고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반복이 쌓이면 피부는 스스로 조화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날 피부가 안에서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습이나 화장품 흡수와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은 일시적인 트릭이 아닙니다. 화학적 박피나 강한 자극처럼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피부의 구조 자체를 회복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젊어지려는 시도가 아니라 제 나이에 맞게 아름다워지려는 선택입니다.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이나 오늘 밤 단 한 번이라도 소금물을 피부에 발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피부는 당신의 선택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변화가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거울을 보는 시간이 즐거워질지도 모릅니다. 젊어짐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입니다. 피부의 부드러움, 눈가의 여유, 입꼬리의 미세한 탄력, 이 모든 요소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이나 병원 시술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 소금, 그리고 꾸준함. 이 세 가지는 어떤 시대와 어떤 피부에도 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이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작은 실천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웃으며 정말 변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 아닌 물과 천연소금이라는 간단한 선택이 피부의 본래 힘을 되살려줍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의 터치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당신의 거울 속 표정을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실 때만요. 현재 시청 중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지역까지 이 영상이 전달되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스크립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편집이나 구성 요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